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어제 축구 보신 분들 모두 아쉽게 잠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 배트맨 일부는 남은 경기가 치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축구는 아쉽게 석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초반 흐름과 다르게 점차 빨간불로 전환을 해주면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양 시장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하루였는데요. 축구 경기를 진 아쉬움을 시장이 대신 달래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했던 것과 조금 다른 분위기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내일로 다가온 파월 의장의 연설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까지 주목을 해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 TV로 송출되고 있는 이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도 역시 C조, B조, A조에 포진된 선수들 명단 만나보시면서 어떤 선수들이 유망해 보이는지 채팅창 통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그리고 과연 명장 이용준 감독님께서는 어떤 선수를 최종적으로 발탁을 해주실지도 맞춰보시면서 방송 더 재밌게 2배로, 3배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장 이용준 감독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월화수 명장 감독, 8시에 감독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시 이 시간대, 월화수 이 시간대를 통솔하고 계신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장중에도 활약하는 모습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면요. 자, 지금 왼편에 크게 보이는 사각형 안에 있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를요,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화면에 인터넷 주소가 뜨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 주소 휴대폰 터치를 해주시면 손쉽게 이용준 감독님의 명 전략, 시장 대응 전략 바로바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감독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역시 시장 이야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지수 자체를 좀 파란불로 마감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와 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님이 한 줄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우와 나스닥이 1%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해가지고 장중의 흐름을 굉장히 잡기가 힘들었었는데 오후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에 대한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꺼번에 올라줘서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했고 코스닥은 1.34%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변덕스럽고요. 오전하고 오후가 다르고 매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해서 그날 장을 안 보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좋지가 않았고요.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78.37달러 정도 되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방송한 것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326원에 마감됐기 때문에 흐름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희일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 12월 달에 FOMC 한 번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지만 저는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은
오전 오후에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코스피가 갑자기 올라서 끝났거든요. 이만큼 중국도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발표가 제가 알기로 4시에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 장 초반 흐름도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한가 특징 종목은 대창솔루션, 삼천당제약, 아시아나 IDT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중에 삼천당제약하고 아시아나 IDT 좋게 보고 있는데 먼저 대창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저는 특별한 재료 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대창솔루션이 오늘 하루 종일 제 조건식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았나 봤더니 동전주입니다. 현재 1,000원짜리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 11월 23일이죠. 지난주에 이미 HSD 엔진하고 공급 계약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3년간 매출액 규모가 500억이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기술적 반등이고 이게 내일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보는 종목은 삼천당제약인데요. 삼천당제약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 확정 소식에 주가가 고공행진했는데 이게 금액도 690억으로 크긴 하지만 앞으로 15개국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50%를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 흐름 내일 한번 보시고요. 눌리면 공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마지막에 아시아나 IDT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항공하고 합병 승인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합병이 되어지는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는 우선 호재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이 둘 다 상한가를 간 건 아니고요. 아시아나 IDT만 상한가를 갔고 아시아나 항공은 11% 올랐습니다. 장중 보다가 좀 재밌었던 게 금호건설도 갑자기 올랐거든요. 이게 보면 금호그룹의 아시아나 항공들이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 보시는 때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금호건설 이렇게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지만 항상 공략은 대장주인 아시아나 IDT만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되는데 지수가 우선 양봉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중국 흐름이 나쁘지 않는다면 내일도 양봉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오늘도 역시 명장답게 자세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예상을 깨고 상승 마감 잘 해줬고요. 자, 이용준 감독님의 시각에서는 우리 시장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 힘을 내줄 걸로 보인다라는 관점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제품 공급 독점 판매권 계약 체결 소식 들려왔던 삼천당제약 눌릴 때 한번 공략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안착을 해준 아시아나 IDT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그와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2등주, 3등주로서 조금 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이슈와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인 아시아나 IDT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기억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진두지휘를 하셨던 와일드카드 선수들의 성과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이용준 감독님께서 최근에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선수들 명단 만나보고 계십니다. 11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현대로템 또 한 번 상승해 줬습니다. 12.23% 두 자릿수 수익률 안정적으로 내주는 모습까지도 선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21일 공개해 주셨던 레몽레인 어제 리뷰를 바로 진행을 해주셨는데 43.21%로 높은 상승률, 상한가 이상의 상승률 만들어내준 아주 효자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IMBC 보시죠. 3.49%로 안정적으로 수익 올려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23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S&T 에너지는 현재까지 2.06%, 그리고 바로 어제 공개를 해주셨죠. 11월 28일 공개해 주셨던 미스터 블루 4.47% 단 1거래일 만에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 지금까지 이용준 감독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선수들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오늘 또 한 번 현대로템이 상승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보다도 지금 어제 공개해 주셨던 미스터 블루가 하루 만에 4%가 넘는 상승폭 만들어내줬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듯이 30분에 한 번만 거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단기 과열에 걸리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없고 흐름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미스터 블루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TV에서 지금 웹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좋게 보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죠. 왜냐하면 레몬레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가 소멸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소멸될 수도 있죠. TV 부분에서는. 하지만 그 소멸 그 재료가 TV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요. 웹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관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선취매를 하면 이익인데 TV에서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 거를 레몬레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답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 빠르게 미스터 블루의 매출이 10배 정도 신장될 거라는 기사를 확인하고요. 미스터 블루가 단기 과열에 걸렸다는 알았지만 어제 와일드카드 드렸고요. 4%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 이게 답답한 게 사실 과거의 재료로 왜 안 가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밖에 해드릴 수 없죠.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섹터에서 신규 재료를 가지고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상승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 과열에 대한 상승은 사실은 그만큼 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분봉을 보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선으로만 그어져 있잖아요. 선으로 그어졌을 때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게 막판에 2시를 넘어서 이렇게 꾸준히 상승이 나와서 4%가 넘게 상승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는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지만 아무래도 단기가열이 풀리는 때는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FOMC 금리 발표 마지막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끝나면 올해는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 2150을 지지받고요. 기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요새 매매를 할 만하거든요. 말씀드리는 게 그 힘들었던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엄청 힘들어서 공략 종목들이 거의 지지 라인을 깨고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략하면 하는 대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12월에는 그동안 손실났던 구간을 충분히 커버하고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슈는 우주산업 로드맵이고요. 오후에는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에 중국에 대한 이슈로 화장품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매 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마다 또 기사마다 재료를 체크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가 단기 과열에도 불구하고 4%가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슈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TV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웹툰 살고 그다음에 웹툰 이후의 것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재료만 갖고 보시지 마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작은 레몬레인을 시작으로 43%라는 고점 대비의 수익이 나왔고요. 수급과 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민하게 종목 교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우리나라 게임에 석패를 하긴 했지만 저도 끝까지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2대0에서 2대2, 3대2까지 왔지만 우리나라 선수 굉장히 잘했는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졌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또 방송 후반에 내일 바로 갈 수 있는 제가 제일 잘하는 내일 바로 갈 수 있는 와일드카드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종목만 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종목에 대한 기준과 설명을 들으셔야 수익이 나는 거지 시험 보러 갈 때 답만 외워서 간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옵니까? 앞뒤를 다 듣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공개하고 방송 후반에 공개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하다 보면 저도 전업을 하다 보면 혼자 굉장히 오랜 기간 해보다 보면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다른 분들과 같이 하시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방송에서 와일드카드 선수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미스터 블루. 단기 과열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4%가 넘는 상승불 반짝 켜줬습니다. 자,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재료, 아직 성황리에 드라마도 방영이 되고 있고 웹툰도 지금 미스터 블루에서 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재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다만 시장의 테마는 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변동성이 있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실시간으로 장중에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 이용준 감독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챙기셔서 이어지는 화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승리의 명장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들 명단을 꾸려볼 차례인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선수들 명단 꾸려주실 건가요? 사실은 이번 주, 지난주부터 컨텐츠 관련 선수들을 계속 추리고 있는데 네.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 선수가 있으면 바로 출전을 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 관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보면서 주전 명단 꾸려보겠다라고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C조에 포진한 선수들 명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C조 선수들입니다. 자, C조에는 뉴파워 플라즈마 선수,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선수, 피롭틱스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뉴파워 플라즈마 선수입니다. 4.4% 오늘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3,68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요. 플라즈마 세정기와 같은 반도체 장비 개발을 해주고 또 생산을 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SD 바이오 센서 선수도 만나보시죠. 1.54% 상승했습니다. 32,95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주요 포지션 분자 진단이라던가 면역 화학 진단 뭐 이런 것들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로나 진단 키트 제조 기업으로서 알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피롭틱스 선수입니다. 오늘 7.34% C조에서는 가장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7,9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레이저 응용 장비, PCB 자동화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조 선수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 C조의 이름을 올린 선수들 중에서 과연 이용준 감독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용준 감독님, 네. C조에서는 어떤 선수 좀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캐스팅 관련해서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컨텐츠 관련 선수도 없고요. 그렇죠. 흐름도 사실은 크게 강하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C조에서는 출전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C조에서는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모두 벤치 신세를 지게 됐네요. 네. 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지는 알아봐야 합니다. 네. 자, 뉴파워 플라즈마 선수부터 볼까요? 네, 그러시죠. 뉴파워 플라즈마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차트를 딱 보시면 느껴지는 게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기 종목이라는 거. 차트 지금 보면 환기 종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바닥이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몸통을 훨씬 더 몸통보다 2배, 3배, 4배 큰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차트만 딱
하더라도 이 선수 출전하면 잘 못 뛰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를 봤더니 우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이긴 한데 지금 반도체 우선 업황도 우선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업황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자 기사에 장 마치고 난 것 같아요. 뉴파워 프라즈마 자사주 50억을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말이 나왔는데 자사주 취득 공시는 호재가 맞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호재가 맞은데 어제 장 마치고 하고요. 이 호재 내용은 주가 안정을 하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게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50억인데 50억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이 회사 시가총액 1,540억이기 때문에 시가 시총 대비해서 큰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흐름상 봤을 때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장 초반 분봉을 보면 분봉상 어제 장 마치고 공시한 50억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번 빼줬습니다. 급등을 이렇게 빼줬는데요. 급등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수급이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급등한 이후에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윗꼬리가 크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이렇게 50억 자사주 매입 공시도 있는데 왜 빠졌을까 봤더니 첫 번째로는 올해 3월 22일 날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 종목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비적정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환기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환기 종목인 거고 두 번째는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크게 단 거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이 선수 출전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출전을 하더라도 호재를 갖고 있는 선수지만 출전을 하더라도 충분한 플레이를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되고 내일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뉴파워 프리즈마는 출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파워 프라즈마 선수 일단 C조 선수들 이번에 주전으로 모두 뛸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만 자, 뉴파워 프라즈마 선수는 호재로 여겨지는 시총에 비해 큰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가 어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볼 때 이 선수 지금 출전을 시킨다 해도 별다른 활약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모습이 차트에서 확인이 된 만큼 일단은 이번에는 주전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벤치에서 조금 더 실력을 갈고 닦는 게 좋겠다라는 이용준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SD바이오센서 선수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약바이오 회사치고 배당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배당을 한다고 기사가 나왔나요? 지금 확인이 된 정도. 바로는 네,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배당을 하긴 했더라고. 2.26%를 배당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이 배당 이슈이기 때문에 배당만 노리고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제는 우량주고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배당도 받고 상승에 대한 추가 수익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로 예전에 크게 올랐었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좀 해봤더니 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 5년 중에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배당도 2.26% 했기 때문에 작년은 굉장히 좋았으나 그게 피크라고 지금 생각되는 게 피크를 찍고 지금은 내년, 내후년 매출과 영업이 계속 줄어들고요. 그 흐름이 차트에 나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차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죠. SD바이오센서가 작년 올해 초에 이렇게 81,000원까지 갔다가 한 번도 그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는데요. 이때가 21년이 매출과 영업이 이게 최고로 나왔던 데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2,950원에 21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과연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재료를 봤더니 뭐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뭐 1시간 이내에 편리하게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재료가 있는데 제가 추천하지 않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분석에 보면 이게 작년에 SD 바이오 센서가 이 정도 나왔거든요. 1조 3,640억일 겁니다. 아마 단위가 억이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는 더 줄어들고요. 내년은 반토막 이하로 줄어듭니다. 내후년도 말할 것 없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했는데 올해 지금 컨센서스상은 배당이 안 잡히긴 했지만 뭐 배당을 하더라도 이 선수 출전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 제가 추천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 선수. 사실 이 선수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또 SD 바이오센서 선수가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도 계신데요. 자, 일단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 4% 정도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면으로 하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일단은 체력 면에서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전 명단에서는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옵틱스 선수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어제자 기사고요. 어제 네. 사실은 11월 28일 날 삼성 장중에 삼성 디스플레이 273억의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차트를 같이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기사가 나오면 좋은 기사면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봉 차트랑 분봉 차트를 보면 이 회사가 어제 기사가 나오고 시총이 1,600억이기 때문에 270억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흐름을 좀 봤더니 지금 이 보십시오. 이게 참 힘든 게 딱 그 기사가 11시 20분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한번 상승을 빵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려가지고 이게 밀린 게 어제 하루 종일 밀렸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물론 재료가 당일날 꼭 적용되라 이런 건 없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상승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일봉상 흐름을 보면 어제는 하락, 오늘은 상승이 나왔는데 7%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바라보지 않는 거고 지금 필옵틱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지만 시장에서 보지 않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수급과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사는 좋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시장에 관심이 없고요. 오늘 21선을 돌파했는데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 출전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선 거래대금이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시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일 한번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필옵틱스 선수 지금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하지만 거래 대금이 없다는 게 조금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필옵틱스 선수 자체를 안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옵틱스 선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필옵틱스 선수 지켜보셔도 좋겠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C조 선수들 명단에서는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B조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B조 선수들입니다. 먼저 셀루메드 선수가 이름 올리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선수, 애경산업 선수도 명단에 일단은 올라 있습니다. 자, 이 후보군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셀루메드 선수입니다. 19.77% 아주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5,12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바이오시밀러 전문이기는 한데 지금 인공관절, 인체조직 제조, 판매도 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2차 전지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원생명과학 선수입니다. 6.94% 역시 괜찮은 컨디션 보여줬고요. 7,090원의 종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완제의약품 제조고요. 자, 계속해서 애경산업 선수도 보시죠. 9.55% 상승해서 역시 좋은 컨디션 보여줬고 17,200원의 종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경산업의 주요 포지션 세제, 비누, 의약부 제품, 칫솔 이런 부분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조 선수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감독님,
비조에도 콘텐츠 관련 업종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방송 초반에 코로나 이슈의 한알령에 대한 해제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네. 저는 애경산업 출전시키겠습니다. 아, 오늘 좋았죠. 네네. 화장품, 소비주. 애경산업에서 네. 요즘도 가장 많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에이지20스라는 또 제품을 애경산업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2080도 애경산업이고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장품 포함해가지고 생필품 굉장히 많은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국 관련해서 매출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경산업이 중국 최대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인 프로야라는 브랜드와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앞으로 보실 때는 중국 이슈가 좋게 나올 때마다 애경산업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애경산업을 메모하실 때 중국 이슈 또는 중국 재료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경산업을 단순히 화장품이나 생필품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중국 이슈가 있을 때 좋게 나올 때 애경산업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중국 이슈가 오늘 이렇게 나왔죠. 11월 29일 중국 당국이 고령자 대상,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약에 호흡기 질환이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봉쇄를 해버리니까 시민들이 이제 참다 시위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오늘 말하기를 고령자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올리겠다. 이게 오늘 기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중화권 증시가 우선 급등이 우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늘 훈풍을 맞은 건데 핵심을 보면 제로 코로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한 바퀴, 두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완화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가 높은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 수급을 오늘 또 오후에 또 훈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애경산업 내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책 발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발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봉쇄 정책을 완화할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 완화하게 된다면 애경산업 내일 충분히 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차트 우선 보시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경산업이 사실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윗꼬리를 꾸준히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했는데 오늘 꽉 채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이것도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추세적으로 쭉 올라왔다는 거는 시장 흐름은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주 본다 했던 이유도 사실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이거든요. 하지만 화장품도 사실 오늘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화장품주인 애경산업도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고 이게 만약 가면 그다음에 엔터주, OTT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정책 완화되면 핵심은 중국에 매출이 있는 화장품, 엔터, OTT 내일 상승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애경산업 출전해가지고요. 훈풍 맞으면 골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늘 중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자, 지금 중국 방역당국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백신 미접종자를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좀 강제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파기라던가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노인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인데 어떤 면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완화하기 위한 그 선제적인 조치로서 좀 기능을 할 것 같다라는 해석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애경산업 선수를 오늘 비조에서 기용을 해주셨는데 자, 중국에서 지금 백색혁명이라고 하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오늘 브리핑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애경산업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언급이 될 때마다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 관점에서 역시 선수로서 기용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셀로메드 선수와 진원생명과학 선수가 남아 있는데, 자, 이 선수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셀루메드는 사실은 호불호가 제 의견을 듣고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루메드는 제가 출전시키지 않을 텐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셀루메드는 원래 그 의료기기하고요, 바이오로직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로 분류를 해놓고 보고 있고, 이름 자체도 셀루메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로 분류해놨는데, 이게 올 3월달에 전기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사업을 신사업에 추가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미 셀루메드의 앞으로 방향성이 애매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셀루메드가 잘 돼서 2차 전지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다 잘 되면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한 우물만 파서 성공을 해도 어려운 게 이제 시장이고 역량의 집중인데, 셀루메드가 바이오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을 한다, 바이오 화장품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되지만, 바이오 사업을 하는 회사가 2차 전지에서 전기차 사업을 진출한다, 이게 사실은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셀루메드를 우선 출전을 시키지 않고 이런 겁니다. 선수가 스트라이커를 뭐 10년, 20년 했는데 갑자기 그 수비수로 전향해라, 또는 뭐 코치를 해라, 또 감독을 해라, 이런 건 연관성이 있지만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조정으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인데 육상을 뛰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루메드를 우선 제 선입관으로 봤을 때는 추천을 시키지 않은 건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셀루메드 차트를 보면 제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쟁이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날 이미 상한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10월 4일 날입니다. 10월 4일 날 상한가 간 이슈는 셀루메드의 고유의 영역이죠. 차세대 수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및 의료 고도화로 인한 상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사업에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한가를 나오고 급등이 못 나오고요. 초폭 상승하고 계속 밀렸죠. 이 밀리는 기간이 2달입니다. 2달인데 갑자기 오늘 2차 전지 기업과 독점 배터리 판권 협의를 한다, 뭐 계약을 맺는 것보다 협의를 한다는 이슈로 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날 10월 4일 날 상한가 물량을 여기에 물려있는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올려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루메드 내일 윗꼬리도 달렸고요. 그다음에 꽉 찬 양봉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의라는 이슈로 올렸기 때문에 재료도 약하고, 그리고 앞에 10월 4일 날 상한가 물량을 털어내는 물량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건 내일 봐야 되겠지만 저는 내일 하락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출전시켰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추천을 시켜봐야겠죠. 내일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유 영역 사업이 아닌 2차 전지로 오늘 흐름이 나온 셀루메드는 추천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루메드 선수의 이제 특징적인 기량이 무엇인지, 개인기가 무엇인지 좀 헷갈리는 수준이 된 것 같다라는 이용준 감독님의 관점까지 들어봤고요. 자, 진원생명과학 선수는 왜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는데, 진원생명과학 사실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굉장히 좋게 봤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그때 이슈가 있었죠. 7월 22일 날 급등을 해가지고요. 흐름이 나왔고 거래 대금도 충분히 터졌기 때문에 이 선수 출전시키면 그 당시에는 바로 뛸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는 역량이 됐고 21선 지지받고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저희가 모르는 그 선수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료를 봤더니 진원생명과학 미국 관계사가 메르스도 포기했고 코로나 백신도 포기했다, 이런 악재 기수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11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선수를 볼 때 선수 외형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당시에 스포츠 능력만 판단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선수가 아픔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메디컬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생명과 악재가 나와버렸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좋은 선수였었는데 7월 달에는 지금 악재가 나온 11월 달에는 출전시키기 어렵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굉장히 물려 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기준을 좀 드리면 7,000원입니다. 7,000원이 이 회사의 최근 들어서 최근 3, 4년 동안의 가장 큰 저점이기 때문에 7,000원 지지가 된다면 좀 홀딩 해보시고 호재를 기다려 보시는데 7,000원이 깨진다면 아쉽지만 손절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선수, 이 선수 이야기해 주셨듯이 좋았던 선수가 내일 시장에서는 컨디션 난조로 또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의 현실이고 또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 흐름들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이용준 감독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 초반 대응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보시면서 각 선수들의 흐름들 예측을 해보시고 또 성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B조 선수들 명단까지 모두 꾸려봤고요. 자, 계속해서 A조 선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조 선수들입니다. 먼저 웰크론 한택 선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수, 한국항공우주 선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선수들 오늘 컨디션 함께 보시죠. 먼저 웰크론 한택 선수입니다. 3.61% 상승해서 6,600원에 종가 형성해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선수 보겠습니다. 2.66% 상승해서 73,400원. 계속해서 한국항공우주 선수 보시면 오늘 6.47% 상승해서 47,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요 포지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생략을 해봤고요. 자, 빠르게 A조에서 명단에 올릴 선수 정해주시죠. A조는 사실은 섹터가 같은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 다 캐스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지금 우주 관련해서 로드맵이 나왔던 부분과 네.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선수를 한꺼번에 좀 설명이 네,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설명. 왜냐하면 기사가 똑같기 때문에 앵커님 혹시 우주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우주선을 탈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제 인생 영화가 그래비티거든요. 우주에 타시겠구나. 가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 2045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앵커님이 20년 정도 후에는 탈 수 있는 게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맵을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네옴시티, 리튬, 그다음에 컨텐츠주 갈 때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는 둘 다 캐스팅하고요. 로드맵상으로는 지금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출전시키는 게 맞다. 근데 하지만 이 선수들은 스트라이커로 출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비수라든지 중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정책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꾸준히 중기로 볼 수 있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또 흐름이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흐름이 크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21선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나온다면 빠르진 않지만 늦게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두 종목, 두 선수 캐스팅해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좀 받아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선수 기용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자, 지금 우주경제 로드맵이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 두 선수 모두 컨디션 좋게 나왔습니다. 자, 다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로서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중기로 볼 수 있는 좋은 수비수로서 지켜볼 만한 좋은 선수들이다. 우리 대표팀의 김민재 선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기용을 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웰크론 한택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웰크론 한택은 한 줄로 먼저 정리해드리면 적금 금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이미 많이 다 수익이 실현됐고요. 이미 많이 단기적으로 들어간 세력들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99%는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안 파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차트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레옴시드 수처리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윗꼬리, 고점 윗꼬리 때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이게 핵심은 수처리 관련 이슈로 올랐는데 제가 EDGC 설명드릴 때 CB 투자자들이 수익을 언제 보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뭐 고이던 어쨌든 간에 급락을 시켜가지고 전환사채 리픽싱 가격을 가장 낮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상승시켜서 추가 상장하면 그게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봤더니 CB 차익 거래가 지금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주가를 급락하면서 전환사채 가격은 낮아졌지만 오일머니 그 최근에 네옴시티 테마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물량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오르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웰크론 한택 접근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택 선수는 한때 좋은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수처리 관련주로서 상한가도 안착을 했던 그런 선수인데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조에서는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수가 수비수로서 기용이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와일드카드 선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이용준 감독님과 함께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NBT 가지고 오셨네요. MBT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 말씀드릴 때 항상 다로 출전해서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만 출전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항상 그래왔고 MBT도 내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고 앞과 뒤를 이해하시고 기준을 잡으셔야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또 손해가 나면 손해가 나는 대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먼저 MBT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보율이 4,700%나 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MBT가 지금 이슈가 핵심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레몽레이는 시청률에 대한 이슈가 있고 제작사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그러다 어제 말씀드린 미스터 블루는 웹툰 매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웹툰을 보려면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제에 대한 이슈가 어떤 종목이 있느냐 제가 찾아본 거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캐시워크라는 어플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캐시워크를 깔면 잠금 장치에서 풀 때 그거가 포인트로 쌓이면서 그 포인트로 물건도 살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캐시워크거든요. MBT가 좋은 회사인 게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인데 사용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회사에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캐시워크가 대표적인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MBT의 재료를 말씀드리면 에디슨 오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장성 수익성이 확보되는데 이게 뭐냐면 무료 포인트 충전을 해가지고요. 그 충전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네이버 웹툰의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게 무려 작년에 매출액 기준으로 550억을 했고 MBT 매출의 약 70%가 바로 이런 쪽 포인트 결제에 대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하는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 지금 보면 네이버 웹툰을 볼 때요. 보통 제가 오늘 처음 한 건데 쿠키라는 거를 사가지고 충전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쿠키 한 개에 금액이 100원입니다. 근데 네이버 웹툰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려면 300원 정도 쿠키 3개가 필요한데 현금 결제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네모에 보면 네이버 페이라고 있잖아요. 적립된 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사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자동 적립이 됩니다. 뭐 10원, 20원, 30원, 80원 이렇게 적립이 되는데 이게 MBT를 통해서 적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키를 돈이 아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심에 MBT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이 일평균 매출이 약 웹툰이 10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도 보셔야 되고요. 게다가 MBT 차트 보면 거래대금 이미 한번 들어와 있고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고 노란 톡방에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결제해서 보시는 분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돈이 좀 아까우시면 포인트 적립된다면 포인트로 결제하시는 분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는 B2B 사업을 하고 있는 MBT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제가 노란 톡방에 내일 와일드카드로 드렸던 레몽레인이 40% 이상 급등이 나왔고 미스터 블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 MBT 포인트로 보상을 한 게 MBT가 과연 시장에서 곽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건지 내일 노란톡방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용준, 이 MBT 좋게 보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으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관심이 갖게 되면 급등은 우리가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MBT 궁금하신 분들 공략 지점하고 이미 공략돼 있기 때문에 재료, 차트 그리고 수급을 보는데 매수가 매도보다도 훨씬 어렵고 매수도 어렵지만 공략하게 된다면 매도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한정해가지고요. 이 관련 내용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내일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는 NBT였습니다. 어제 미스터블루 선수는 웹툰을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활약이 기대됐다면 NBT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으로서 웹툰이 있다면 결제도 해야겠죠. 따라서 현재 웹툰 콘텐츠 관련주 상승에 또 다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다라는 관점에서 와일드카드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선수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어제의 축구 석패의 아쉬움을 와일드카드 선수로서 달래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용준 감독님께서 NBT 어떻게 봐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만 오늘 방송 마치고 또 8시 50분, 이번에는 저녁 8시 50분이죠. 또 무방 있으시잖아요. 네. 힘드네요. 무방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MBT 이야기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감독님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캐스팅을 해주시느라 선수 명단을 꾸려주시느라 힘드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봐주신다면 힘이 불끈불끈 솟으시겠죠.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8시 50분부터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